예, 추운 날씨에 이 자리에 모여주신 관악구 주민 여러분, 현장에서 활동하는 우리 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각 정당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정당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그쵸? 오늘 갑자기 추워졌네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예, 아침부터 여러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이 작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꼭 1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망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전복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이어진 내란 심판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반역은 진압되었고 내란은 단죄되었으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답은 이렇습니다. 반역과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일상에서 시험에 들고 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선 이유입니다. 예, 지금부터 내란 청산, 내란 세력 심판, 관악구 시민행동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모두한테 이야기할 기회를 드리고 싶지만 날씨가 추운 관계로 몇 분한테만 일단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악공동행동 이영우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관악공동행동 대표 이영우 신부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이신 관악 주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정확히 1년 전 한밤중에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던 그 끔찍한 밤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 상공을 들던 헬리콥터의 교행음, 창문을 깨고 난입한 무장 군인들을, 그리고 응원분을 들고 거리에 서 있던 시민들의 떨리던 숨결, 이 모든 순간은 아직도 우리의 뼛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쉽게 빼앗길 수 있지만 우리가 일어서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국회로 달려가 계엄군을 막아선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거리에서 버틴 시민들 덕분에 우리는 헌정 질서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동조 세력은 혐오와 거짓으로 역사를 뒤집으려 합니다. 검찰과 사법부조차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국민을 위해 군림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생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관악구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망언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최인호 구의원은 지난 11월
의회 발언대에서 12.3 내란을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부르며 정당화했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겨눈 폭거를 두둔하는 것이 과연 제 정신입니까? 이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의 말입니까? 이 발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며 그날의 공포를 견뎌낸 시민들에게 대한 2차 가해입니다. 이 사건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언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최인호 의원 개인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내란의 세력들, 그리고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거대한 세력에게 보내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관악구민 여러분, 내란 청소는 중앙 정치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는 단순한 표대결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지, 내란을 옹호한 세력을 역사에서 퇴출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역사적 선택입니다. 관악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합시다. 내란을 옹호한 사람들, 헌법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 그들을 지방 권력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인호 의원은 즉각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내란을 완전히 청산합시다. 내란 세력을 단호하게 심판합시다. 관악에서 민주주의를 세웁시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의 희망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단죄와 심판이 없다면은 언제든지 우리 일상을,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를 허물 수 있는 그런 극우 세력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버젓이 하고 다닐 것입니다. 관악구 의회에서도 그런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왕복군 정의당 관악지역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저는 정의당 관악구위원회 위원장 왕복근입니다. 여기 앞에 적혀 있는 것처럼 따스한 것에 대한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 기자회견을 하고 뭔가 얘기를 하지 않는 정치가 빨리 우리 사회에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 비상계엄으로 기자회견 했을 때 처음 했던 말이 오늘 기자회견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제 친구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광주에서 자라셨고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80년 5월 광주를 기억하고 계시고 경험했던 분이십니다. 12.3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제 친구의 아버님은 거실에 커튼부터 다 쳤다고 합니다. TV를 끄시고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핸드폰으로 비상계엄 상황을 계속 보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녁만 되면 커튼을 닫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없었던 공황장애가 다시 나타나서 매일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순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거 언제 끝나냐, 정말 탄핵되는 거 맞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제 친구 아버님의 이런 두려움, 공포, 무서움, 비로소 탄핵이 돼서야 끝났습니다. 제 친구 아버님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관악구의 골목골목에서 곳곳에서 이런 공포, 두려움, 무서움을 느끼셨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44년 만에 있었던 계엄입니다. 군인들이 무장을 한 채 국회를 들어갔고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이제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한테 그날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언하자마자 바로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그리고 학계 법조계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가 아니라 국기문란을 하기 위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최인호 의원 11월 20일 5분 발언으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고도의 통치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쟁으로 활용해서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논리 바로 국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전두환의 사위였던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했던 방탄 논리입니다. 심지어 이 발언 전두환 내란 선고가 이루어졌던 판결을 왜곡해서 언급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최인호 의원 국민들의 대표자로서 있는 그 상황에서 국민들의 공포, 분노 이런 것들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이웃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인호 의원은 관악구의회를 중앙정치인의 방탄놀이를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무대로 활용했습니다. 내란 이후에 지역에서부터 제대로 된 평가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관악구의회 정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관악구의회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내란 세력 심판을 촉구하는 결의를 해야 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민주주의 파괴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관악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공포를 두려움을 다시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악구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최인호 의원 당장 국민 앞에서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지 못하겠다면 사퇴하십시오. 관악구의회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명확하게 발표하십시오. 그리고 관악구의회는 중앙정치의 방탄무대가 아니라 관악구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스피커가 되도록 하십시오. 과거에 군부 독재를 막기 위해 싸웠고 지금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저희들이 같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나온 이유는 어떤 권력도 시민들의 삶 위해서 민주주의 위해서 군림하게 두지 않겠다는 다짐과 약속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 우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동시에 시민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밤을 허용하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정의당도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 앞에서 항상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란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전히 내란에 부하내동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런 선출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인호 구의원을 비롯한 관악구 의회에도 여러 명의 내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란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그런 구의원들도 있습니다. 관악구의회 본회의에서 최인호 의원이 발언한 이후 바로 이곳에서 최인호 의원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명희 진보당 관악구의원의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보당 관악구위원회 공동위원장 박명희입니다. 오늘은 12.3 내란 사태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불과 1년 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집단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를 온몸으로 막아냈던 시민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은 더디고 진상규명은 미완이며 내란의 뿌리는 여전히 뽑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역사적 퇴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극우 세력과 손잡고 계엄 시도를 정당한 조치로 미화하는 세력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의 최전선에 관악구 구의원 최인호가 서 있습니다. 그는 지난 11월 20일 관악구 의회에서 5분 자유 발언으로 12월 3일 비상계엄은 반국가 세력의 폭거에 대한 경고성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12.3 비상계엄 시도를 사실상 옹호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내란인지 아닌지 여부는 정치권이 아닌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반란 세력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정치적 궤변을 펼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파괴 행위를 통치 행위로 둔갑시키려는 시도이며 관악구 주민을 대표하는 공직자가 공적 회의장에서 할 수 없는 명백한 헌정 부정 발언입니다. 지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및 일련의 권력남용 시도를 헌법과 개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며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 긴급권을 사적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한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가 최고 헌법기관의 판단입니다. 12.3 사태의 성격은 이미 명확히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인호 구의원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부정하고 내란 시도를 정당화하려는 세력의 논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악구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다시금 위협하는 중대한 정치적 망언이기에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관악구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는데 지나가는 주민분들이 그 한겨울에 시민들이 어떻게 지킨 민주주의인데 그런 망언을 하냐고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이런 발언이 공식 회의장에서 나온 점에서 최인호 구의원은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관악구 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즉시 가동하여 책임을 엄정하게 심의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분들은 관악구 의회 항의글 작성 및 윤리 심의를 촉구하는 최인호 사태 온라인 서명을 제출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항의 행동을 이어나가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내란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13 계엄의 진실을 뒤집으려는 모든 시도는 우리가 지켜낸 민주주의 앞에서 반드시 멈추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단호하게 단죄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온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편안한 일상을 지키고 싶은 그 아주 작은 소망마저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여전히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더욱 단호히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이시연 서울대학교 학생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 12월 3일은 44년 만에 비상계엄이라는 반민주적 폭거를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낸 날이었습니다. 시민들은 1980년 5월 광주를 군사독재에 맞서 싸운 선배 열사들의 피를 잊지 않았기에 국회 앞으로 달려갔고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우리는 엄동설한 속에서도 광장을 지켜내고 윤석열을 파면시켰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구속시켰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12월 3일을 승리의 날로 자축하고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정치적 반대파를 척결하고 수거하려 했던 내란 수계가 아직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윤석열을 풀어주었던 지기현이 재판정을 농락하는 꼴을 우리 모든 시민들이 생중계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다음 달에 윤석열이 혹시 석방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감에 떨 정도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주문이라도 외듯 포털에 추경호 구속을 계속 검색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추경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정무수석, 국무총리, 그리고 윤석열과 연달아 통화하며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집결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서울중앙지법은 쿠데타 실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한덕수와 박성재, 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김용대, 내란을 선동한 황교안 등의 영장을 줄줄이 기각했습니다. 작정하듯이 내란 청산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법부인 것입니다. 이 법원의 영장 줄기각은 내란죄 책임을 윤석열과 그 측근 몇 명에게만 한정하고 군자성, 고위 관료들,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확대할 생각은 추호도 생각하지 말라는 엄포입니다. 그러나 쿠데타 세력을 철저하게 숙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내 제기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은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노골적인 계엄 옹호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평의원이 아니라 당 대표가 극우적 주장을 반복적으로 편다는 것은 사실상 당의 공식 입장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우리를 사살하고 수거하려던 자들, 그 계획에 가담하고 비호해온 국민의힘에 맞서 우리 시민들은 전면적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또 민주당은 쿠데타 부역자들을 처벌하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후퇴하지 말아야 합니다. 쿠데타 세력을 청산하는 데서 어떠한 정무적 판단과 좌고우면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관악구 의회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관악구 의회에 내란 옹호자가 최이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 여 앞에서도 기웃기웃거린 것 같은데 지난 2월 15일 서울대에서 탄핵 반대를 부르짖는 극우 세력의 난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서 제가 서울대 학생들과 구성원들을 규합해 또 우리 동문들을 규합해 맞불 집회를 조직했는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곳에 기웃기웃거리던 국민의힘 소속 관악구 의회 안한영 의원이 그곳에서 계엄호를 열심히 부르짖고 외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처럼 내란 세력은 아직도 사회 상층부와 우리 국가기관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내란 청산은 단지 과거에 대한 단죄만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란 청산을 일부 정치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을 쿠데타를 저지하고 윤석열을 파면시킨 것이 바로 우리 대중의 투쟁이었듯이 내란 세력을 척결할 동력도 바로 우리의 투쟁에서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 7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기업 시민대행진에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은 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전히 내란 청산, 내란 세력 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힘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시연님 힘찬 발언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노동당 관악동작위원회 현빈님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관악동작위원회 대의원 현빈이라고 합니다. 2024년 오늘 윤석열은 노동자와 약자 그리고 정치적 반대자 모두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개헌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형태의 혐오였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임기 내내 혐오 정치를 실현해 왔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대통령이 바뀐 지금 아직 혐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인호 관악구 의원은 구글 유튜브에 출연하여 자신의 입지를 위해 온갖 혐오 발언을 하였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장이 되어야 할 관악구 이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계엄이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합니다. 절차 따위 없는 불법적인 계엄은 정치가 될 수 없습니다. 작년 12월 3일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출입을 막는 그 모습 자체가 내란입니다. 최혜원 의원은 분명 그 장면을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당시 혐오 표현으로 뒤덮인 유튜브 촬영하느라 계엄을 지켜보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최혜원 구의원이 구구 세력의 혐오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악구에는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 청년, 노인 등이 다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관악구 국민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배제된다면 그것은 관악구가 아닙니다. 계엄을 옹호하고 우리 이웃을 혐오하는 정치인은 관악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란 옹호, 혐오 조장, 정치인 최인호 사퇴하십시오. 이는 주민으로서 명령하는 고도의 자치 행위입니다. 지난 겨울 모였던 광장은 모두가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모였던 광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관악구 이에 아직 내란을 옹호하는 그리고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 싸움에 노동당 관악동작위원회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석열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맞선 주민들의 고도의 자치행위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전히 춥습니다. 손이 떨리고 입이 얼어붙습니다. 말도 잘 안 나오려고 합니다. 안주하지 말라는, 깨어있으라는, 또 행동하라는 경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지역위원회 안진섭 청년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안진섭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자회견장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헌정 파괴 세력에 대한 엄중한 국민적 심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 시민들과 함께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내란 세력을 척결해내고 다시는 이 땅에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성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관악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기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들었던 불법 개헌 선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의 사건은 민주주의의 심장부를 향한 폭력이었으며 헌법 질서를 뒤집으려 한 심각한 국가 위기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의 정보 작전 체계를 사유하고 특정 정치 권력을 지키기 위한 군 병력의 투입, 정보기관을 정권의 방패로 동원하고 민주적 통제를 우회하며 헌법이 금지한 군의 정치 개입을 한 여러 흔적들,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군은 국가와 국민의 군대이지 어느 누구의 사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통치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의지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며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개헌과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군과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요구합니다. 셋째,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과 국회, 언론이 함께 구축하는 항구적 민주적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정을 위협한 그 잘못된 길을 여전히 합리화하며 국민 위에 굴림하려 했던 권력을 미화하는 그 일부 세력에게 우리는 단호히 경고합니다.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역사는 잊지 않습니다.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는 언행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의 태행을 둘러싼 변명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책임 있는 반성과 사죄입니다. 우리는 오늘 12.3 어둠을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국민적 대전환의 선언을 합시다.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의지, 그 헌법을 지키겠다는 공화국 시민들의 결의가 새로운 역사를 열 것입니다. 여기 관악 주민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는 약속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진실국면, 책임자 단죄, 제도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눠드린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말미에 세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를 세 번씩 외쳐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울 시민으로서, 관악구 구민으로서, 언천동 주민으로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청산, 내란 세력 심판으로 일상 민주주의 실현하자. 길었던 1년이 지났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은 아직도 국민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윤석열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편안히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그 시간, 느닷없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도대체 계엄을 선포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다. 윤석열의 담화를 들으면서도 이후에 텔레비전 뉴스 속보를 통해 헬기가 뜨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도 이것이 현실인지조차 의심스러운 밤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표고문에서 처단한다라는 섬뜩한 단어들을 발견하면서 저 깊은 곳에서 끔찍했던 광주의 기억이 되살아 나는 듯했다. 그렇게 불면의 밤을 보내던 그 시간에 분연히 일어나 국회로 달려가 맨몸으로 저항한 시민들이 있었다. 출입을 가로막는 경찰을 피해 어떻게든 국회 단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있었다. 무장한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바리게이트를 치고 소화기를 들어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하여 6시간 만에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는 시민과 국회의 저항에 막혀 무위로 돌아갔다.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썼다. 한겨울 칼바람과 눈보라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응원봉의 물결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외침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서부지법에 난입하여 파괴와 난동도 불사하는 극우 세력들과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있음을 똑똑히 목도하였다. 2024년 12월 3일의 그 밤으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내란은 종식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총괄 없는 내란을 경험하고 있다. 내란 수계와 그 동조 세력들은 아직도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몽령, 경고성 비상개혁, 통치행위 운운하며 법적 책임을 벗어나려 애쓰고 있다. 또한 내란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틈을 타 곳곳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극단 세력들이 버젓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급기야 지난 11월 20일 관악구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국민의힘 최인호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고 반국가 세력의 폭거에 대한 경고성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헌정질서 파괴와 기본권 침해를 담은 비상계엄을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관악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사적인 자리나 SNS도 아닌 관악구의회 공식 발언을 통해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내란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소모적 갈등을 방치해선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 늦어지고 내란 청산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극단적인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들은 더욱 득세하여 우리가 소중하게 쌓아온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다. 하루빨리 내란 우두머리와 그 방조 세력에 대한 법적 청산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 또한 빛의 광장에서 나온 수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하루빨리 실현하고 지역에서부터 일상의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한다. 내란의 조속한 청산과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인 심판을 염원하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다짐한다. 내란 옹호 최인호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 하나, 차별 혐오 조장 아닌 내란 세력 심판하자. 하나, 내란 청산, 내란 세력 심판으로 일상 민주주의 실현하자. 2025년 12월 3일 내란 청산, 내란 세력 심판, 관악 시민행동. 네, 고맙습니다. 앞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신문사에서 얘기한 진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매 순간 시험 당하고 있다는 그런 진단이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대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틈을 타서 내란 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감출 수 없고 정의는 미룰 수 없고 진실은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또 우리가 활동하는 곳곳에서 일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 같이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했던 마지막 구호 같이 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청산, 내란 세력 심판으로 일상 민주주의 실현하자! 예, 추운 날씨 함께해 주신 관악구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